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지금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은 아마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질 때 인간은 비로소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콤플렉스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약점이야말로 당신을 강하게 만들 필수 항목입니다. 즉, 당신의 강점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콤플렉스라 착각하고 있던 점이 사실은 당신만의 매력이고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정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만큼 매력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을 일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10분 활용하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을 무기 삼아 원하는 삶을 얻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제 책을 넘겨가면서 매력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만의 매력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매력이 없다고 단정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있다면 그런 걱정일랑 넣어두세요. 매력은 타고나지 않아도 충분히 배우고 연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력을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력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매력의 정체. 매력이란 무엇일까? 매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왜 매력적으로 보일까? 매력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인재개발부에 소속된 터라 사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모든 부서의 컨설턴트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회사에는 수천 명이 넘는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 진짜 최고라니까?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항상 정해진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자세가 바르다, 깔끔하다, 패션이 세련되었다, 몸짓이 우아하다, 일을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면적인 것도 한몫했을 테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기운을 몸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저는 매력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시아드에서 코칭, 매력적인 리더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인시아드는 MBA로 유명한 경영대학원으로 경영자와 리더 교육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조직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에 특화된 코칭과 조직 심리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경영대학원답게 매력적인 리더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더군요.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전 세계에 모인 남녀 35명의 매력적인 사업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창업을 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류라 불리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들이 가진 매력을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매력은 갈고 닦을 수 있는 요소이며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경력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왠지 금세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동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컴플렉스나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어 갈고 닦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람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점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완벽한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그런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름다움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옷차림을 보면 마음가짐이 보인다. 면접을 보러 갈 때 색이나 무늬가 화려한 네일, 요란한 헤어스타일, 너무 진한 화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설령 이 세 가지가 모두 아름다웠더라도 면접관은 이 사람 정말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PR회사에 입사했는데 그곳에는 위기관리 미디어 트레이닝 팀이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가 갑작스레 기자회견에서 사죄하게 되었을 경우에 특별팀을 결성하여 그가 어떻게 기자회견에 임해야 할지 알려주는 부서로 복장부터 몸짓, 사죄 내용까지 모두 관여했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트레이너가 물의를 일으켜 사죄해야 하는 기업의 대표에게 조언하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광택이 없는 정장에 단추가 여기에 붙어있는 걸 입으세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정장은 좀 경박해 보이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사죄나 성의를 전할 때는 사죄하는 쪽의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는 상대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원만하게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옷이나 소품까지 세세하게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양복과 넥타이, 셔츠는 디자인이 화려한 브랜드는 피하고 색상이 수수한 것을 고릅니다. 손목시계와 구두도 비싼 것은 피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와 장소에 맞는 차림새도 못 갖추니 일도 엉망이겠지. 돈 좀 벌었다고 어깨에 힘주면서 경영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저렴해 보이는 복장은 기업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죠. 따라서 사과를 해야 할 때는 말끔한 옷차림새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장례식이나 송별회 같은 달갑지 않은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장소에서는 슬픔이나 아쉬움을 전하기 때문에 수수한 차림새가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패션 감각을 뽐내거나 평소와 같은 복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항상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웃지 않는 용기를 가져라. 단순한 미소가 행운을 만든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매력적이라는 평판을 듣는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몸가짐을 공손히 하는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보다 따뜻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아낌없이 행복을 나눠줄 듯한 너그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미소가 얼마나 많은 행운을 일으키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인시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띠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상승하고 일의 생산성도 올라간다는 걸 배웠죠. 웃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뿐 아니라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에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멋진 미소는 그 사람의 매력을 형성하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늘 미소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미소를 지으라고 배웠습니다. 미소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라고 본능에 호소하는 표정이기 때문이죠. 미소가 넘치는 여성은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은 일을 당하거나 불만이 있을 때도 늘 미소를 지어야 할까요? 그게 과연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런던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여성 경영자와 리더에게 자신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 한 여성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평소에 지나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항상 생각거리고 싫은 일이 있어도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무심코 웃으며 사과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저 자세를 취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는 미소를 자제하는 게 더욱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한 결과 동양 여성보다 서양 여성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 서양에서도 금세 자신감 없는 것처럼 소극적이 되거나 왠지 모르게 실없이 웃어버리는 여성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 하물며 동양은 어떨까요? 평소 여성의 자신감 있는 행동에 대해 연구한 그녀는 항상 미소를 띠며 부드러운 사람은 특히 부하나 후배가 있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단호한 표정과 온화한 미소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신뢰를 얻기 때문이죠. 일단 웃자. 웃으면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에도 늘 미소를 짓는다면 마음이 지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항상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늘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은 사회인으로서의 매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상황에서 실없이 웃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계속 태연한 척하면 자존감마저 떨어지고 맙니다. 너무 티나기 싫은 얼굴을 할 필요도 없지만 항상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고 성실한 표정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웃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좋게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좋아 보이게 만들어라. 당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몸짓. 우리는 타인의 몸짓에, 타인은 우리의 몸짓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몸짓의 효과와 몸짓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터프스 대학은 의사와 환자가 주고받은 실제 대화를 촬영한 30초짜리 무음 비디오 영상을 보고 추후에 의사가 소송을 당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몸짓을 보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더군요. 저는 기업의 리더, 임원과 경영자를 코치할 때 그 사람의 몸짓에 집중합니다. 몸짓을 보면 그가 평소 부하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의 리더, 임원과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몸짓은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평소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하는지 일상에서는 가족이 지적해 줄지도 모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쥐기가 올라갈수록 지적해주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차나 쥐기가 올라갈수록 코치를 받아야 하죠. 아니면 평소부터 서로를 지적해줄 동료를 만들어둬야 합니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카디 교수는 몸짓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 힘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을 바짝 움츠려 약한 자세를 취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낙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넓혀갑니다.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거나 경력을 쌓고 싶을 때, 비전을 명확히 하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팀과 조직을 바꾸고 싶을 때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분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선 몸짓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력이 당신의 무기가 되어 틀림없이 당신의 행동을 바꿔줄 것입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이다.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목소리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그리고 간격을 의식해 보세요.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간격을 두면서 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전혀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말을 빨리 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목소리를 내는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누구와 말하는가? 1대1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화법에 신경 쓰면서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면 나도 크게 말하기,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면 나도 톤을 낮춰 말하기,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나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하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2. 어디서 말하는가?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미리 장소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소의 크기를 아는 것이 유리한 정보입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말하는가?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왠지 초조한 사람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 없는 톤으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말하면 우둔한 사람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먼저 결정부터 하세요. 키나 얼굴 생김새는 바꾸기 어려워도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몸짓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행동하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서리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이케하라 마사코 지음, 이주희 옮김, 동양북수 출판 매력은 습관이다 입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콤플렉스 덩어리였던 탓에 엄청난 자격지심에 시달렸다는 저자는 대학 시절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컴플렉스를 매력으로 바꾸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출간한 이 책에서 저자는 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가 봐도 예쁘거나 잘생긴 외모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눈에 띄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위를 밝게 비추면서 우리를 기분 좋고 설레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다면 행복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 근사한 미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